볼 경우에는 화소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조밀하게 해서 화소를 안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4K를 쓰는 겁니다.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65인치급을 놓고 쓰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된 것들을 보려면 80인치는 돼야죠. 80인치 TV, 제가 얼마 전에 가전 파는 데 갖고 사는 LG의 80인치 TV를 봤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격표도 좋더라고요. 2,500만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차를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실게요. 80인치 4K TV는 잘 보시면 현재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게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경쟁 제품이 하나가 생깁니다. 뭐냐면 고해상도 프로젝터들입니다. 80인치의 4K TV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대부분의 프로젝터들, 웬만한 사이즈의 프로젝터들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4K TV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어떤 그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K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때 HD TV 같은 경우는 현재 그 40인치에서 42인치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게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4K TV는 400에서 90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뭐 몇 종 나와 있지도 않지만요, 이 정도의 가격대가 되고 있습니다. 4K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려면 우선 TV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카메라가 있고 편집을 할 수 있고 송출을 해도 TV가 아니면 말짱 꽝이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TV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선 이하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 가격선의 기준을 보통 100만원 정도로 잡습니다. 100에서 150만원 사이로 가격선을 잡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2년 안에 1, 2년 안에 HD TV의 가격에 육박하는, 거의 근접하는 4K TV가 나와준다면요, 그러면 HD TV의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 SD에서 HD로 이전하고 HD에서 4K로 이전하는 게 어떤 당연한 법칙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방송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전 메이커들과 여러 그 관련 업체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2013년은 이것이 일어나는 첫 번째 해였고요. 2014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4K에 대한 논의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까지 그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을 편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4K와 관련해서요. 3D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TV 업체들이 3D를 막 언급을 하고 3D로 갈 것이다 라고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3년,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올해 코바쇼에서 혹시 3D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NAB쇼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뷰, IBC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3D에 대한 내용들이 확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이 듭니다. 얼마 전에 샀던 우리 집 3D TV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HD와 3D가 별 차이가 없었던 때에 산 거라 크게 아깝지는 않지만 있는 기능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씁쓸하긴 합니다. SD에서 HD로 넘어갈 때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HD에서 4K로 갈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그 전문가들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예측하기로는 대충 5년 이내에 이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격이나 포맷들이 워낙 빨리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TV의 시청 환경이 점점 모바일 아니면 개인용 PC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서 4K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정확한 예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텔레비전과 방송에 대한 이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는 때에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카메라죠. 일단 찍어야 볼 수 있죠. 그럼 카메라가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요. 카메라가 첫 번째로는 합리적인 가격의 카메라가 나와야 됩니다. 4K 카메라 나왔습니다. 2억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는 프로용과 보급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용은 방송급에서 쓰는 것들, 보급형은 그 아래 프로덕션들이나 개인들이 쓸 수 있는 4K들, 이것들이 다 나와줘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NL입니다. 편집해야죠. 편집은 저장 및 편집 코덱이 확정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메인 NLE들이 지원돼야 됩니다. 메인 NLE라고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프리미어, 에디우스, 베가스, 파이널 컷, 이 네 가지를 현재 메인 NL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DBW 이번 행사의 제일 마지막 세션에 제가 거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NLE 전쟁이라고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실제로 나와서 싸우지는 않으실 거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위처. 스위처가 왜 돼야 되냐면 전송 규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송 규격이 확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방송에서 쓸 수가 있죠. 스위칭도 못하는데 어디다가 쓰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출입니다. 방송 표준 규격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터넷으로 4K 어떻게 내보낼 거냐. 현재도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4K 샘플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포 규격입니다. 어떻게 나눠줄 거냐? 라는 얘기들이죠. 4K급이 되면요, 블루레이가 보통 20에서 30기가 정도의 HD 고화질을 담죠. 4K는 100GB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블루레이를 못 담아요. 영상업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으로 복사해 가기에는 100기가가 너무 크거든요. 불법 복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영상업계들이 워낙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더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카메라 확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들은 이미 프로용과 보급형으로 나눠서 많은 카메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브레이크 타임 때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많은 종류의 4K 카메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니의 F55를 비롯해서 레드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바뀐 블랙매직 4K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NLE, 현재 메인 NLE들이 다 4K 편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11월 16일자 기준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NLE들이 4K 편집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에디우스 7이 있고요. 에디우스 7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NLE입니다. 지금 소니의 XAVC 코덱까지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베가스 프로 12 버전은 아마 내년도에 13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도 레드 4K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모든 4K 포맷들 지원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어 CC 같은 경우에는 아예 로우 포맷에 대한 프리셋 세팅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X는 현재로서는 인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12월 달에 새로운 버전의 파이널 컷 X가 나옵니다. 루머이기는 하지만 예전의 프로급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야죠.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흘러온 겁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ABC와 IBC와 인터뷰 이 세 개의 전시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 전시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서 좀 가까운데 NABC나 IBC 같은 경우에는 좀 멀어서 가려면 매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면 마음이 참 좋은 게 지금 현재 영상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유행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NAB에서도 마찬가지로 4K가 가장 큰 화두였었고요. IBC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인터뷰도 4K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NAB, IBC하고 인터비가 다른 점이 있어요. 가보면 참 재밌는데 뭐가 다르냐면 인터비에서는 프리뷰 모니터와 프리뷰 TV로 삼성, LG가 없습니다. 다 일본 제품들만 사용을 해요. 참 이게 뚫기 힘든 일본의 장벽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저희가 인터뷰에서 봤던 20인치짜리 그 4K 모니터라고 해야 되나요? 모바일 프리뷰 모니터 식인데 저희는 무선입니다. 떨어져가지고 막 다니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영화 쪽이라든가 이런 제작 쪽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카메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대충 4K 카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촬영 감독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우 같네요. 자, 카메라에서는 몇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를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렌즈, 세 번째로 코덱, 네 번째로는 미디어, 저장 미디어, 다섯 번째는 출력 단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뭘까요? 가격이죠. 예. 뭐 상품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네.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비싸면 못 써요. 자, 이제 선수 소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이 4K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자, 제일 먼저 보시게 될 선수들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여기 다행히도 JVC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비운의 주인공, JVC의 HMQ10입니다. JVC는 너무 좀 안쓰러워요. HDV 때도 가장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놓고 소니에게 다 시장을 뺏겨버리고, 4K 때도 가장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놨는데 그리 썩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 되게 좋아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4K는 HD 4개를 합쳐놓은 거네. 그러면 HD 4개를 촬영을 하면 4K.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4K를 촬영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센서를 4등분 해가지고 여기 SD 카드 4개 넣고 저장해서 짠 합치면 4K가 됩니다.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로 4K를 해결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이어도요, 이렇게 바느질 선이 가 있으면 썩 마음에 내켜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형미인과 자연미인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자, 이거는 JVC에서는 그래서 QFHD, 그러니까 쿼드 풀 HD라는 이름으로 4K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HD를 4개 합친 것, 3840의 2160이라는 해상도를 갖습니다. 이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K는 해상도가 두 가지입니다. 3840의 2160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4K 4096짜리가 있습니다. 4096에 3114짜리 두 개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4K라고 부르는데요. 3840짜리를 특히 QFHD, 쿼드 풀 HD라고 부르고, 4096짜리를 DCI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시네마 규격이라고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도 간단합니다. HDMI 4개를 연결해가지고 TV를 4등분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HD 나오면 4K. 아주 간단하죠.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자는 역시 가장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소니죠. 소니의 XAVC라는 코덱을 쓴 겁니다. XAVC가 이름이 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이트 페이퍼를 봤는데 XAVC, X는 잘 모르겠다, 없던 거다, 뭐 이런 의미고요. AV는 오디오 비디오, C는 코덱, 요거더라고요. 아니,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이름을 참 멋있게 짓는 것 같습니다. 소니의 특유의 장점이죠. 현재 AX1하고 Z100이라는 두 가지의 기종이 소니에서는 PD150, PD170에 이어서 Z1이 나왔었죠. Z1 HDB, 그 맥락을 잇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준 프로급의 카메라를 얘기를 하는데, 준 프로급 4K 카메라가 바로 AX1과 Z100입니다.
자, F55 기종도 있고요. F55는 시네알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방송 및 디지털 시네마 제작용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소니에 잘 부탁을 해서 지금 F55를 공수해서 저 뒤에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가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슈퍼 35mm CCD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파나소닉, 언제나 소니와 파나소닉은 좀 라이벌 관계였었는데 파나소닉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얘들은 뭐하지 요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파나소닉 프로젝터로 사용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예, 파나소닉 2만원씩짜리로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깨끗하죠. 예, 광고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파나소닉 뭐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IBC에 가서 인터뷰 행사에 가서 파나소닉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고 있나?